1월 28일 일요일 부경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월말 경마답게 풀게이트 꽉 채우고 있고요. 금요일 경마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산 경마는 지금 안쪽 주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영리한 기수들, 좀 생각하고 타는 기수들은 좀 외곽으로 많이 빼서 직선주로 에서 이제 승부를 많이 하고 있고, 결국 진로 선택이 잘못돼서 안쪽 주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의 마지막에 버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금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부경 경마는 이제 서승훈 기수가 거의 독주 체제, 여기에 김혜선 기수가 요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재희 기수는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돌아온 유현명 기수가 서서히 경주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시대 기수만 좀 자기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최시대 기수가 이제 금요일날 기승정지였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출전을 하는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기수의 자원들이 좀 풍부함을 보여줘야지만 부산 경마도 조금은 더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도 있고요. 데뷔전에 새로 나오는 그런 마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경 경마는 글쎄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보다는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선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부경 1경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인기마선에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산마 6군 경주를 너무 저배당 공략하는 거는 설사 저배당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차라리 공략을 포기하시는 게 낫지, 위험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6번마 드래곤 펀치, 이 마필이 아마 거의 압도적인 인기 1위를 지금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9번마 패션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래곤 펀치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데뷔전에서 좀 아쉬운 3착을 했고요. 근데 그때는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였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요. 자, 직전 경주에는 이제 2착을 하면서 마필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싸웠던 마필이 좀 강했어요. 제일이야. 금요 경주인가요? 거기서 이 마필이 또 입상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 7번 게이트에 있는 레이저 그릿 이 마필과 같이 경합을 펼쳤던 경주입니다. 이 드래곤 펀치라는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여지고요. 어쨌든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또 서승훈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믿음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9번마 패션은 데뷔전에서 14초 3이라는 좋은 기록으로 3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자, 근데 물론 불량주로였죠. 불량주로였기 때문에 이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데 스타트가 안 됐어요. 근데 막판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유현명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나옵니다. 올드 패션드의 자마, 역시 활동적 기대치는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결국 이 경주는 6번마 드래곤 펀치가 선행을 가고요. 9번마 패션이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뒤집기를 노리는 그런 경주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결국 저배당이고 최저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번 드래곤 펀치와 9번 패션,
이 두 마필의 전개를 깰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저는 그 가능성은 저는 솔직히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산마 육군 경주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마필은 두 마필입니다. 첫째는 이 3번마 루비스톤, 한세네 자마죠.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10월 16일 주행 심사에서는 좀 주행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재검을 받았는데, 스타트도 상당히 좀 양호했고요. 기록 자체도 상당히 좀 양호했습니다. 이때도 주로가 되게 빨랐죠. 그리고 막판 뒷심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아마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게이트의 이점이죠. 3번 게이트에서 한세네 자마답게 기습 선행을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마필의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루비스톤이고요. 자, 또 하나의 마필은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인데 이 7번마 레이저 그릿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마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마체는 좀 작은데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요. 직전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자, 그때는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최시대 기수로 기수를 변경했습니다. 자, 파워블레이드의 자마입니다. 자, 이 마필이 조교를 할 때 보면 이 국산마 혹은 이제 기적의 금빛과 같이 조교를 했는데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좀 남달랐습니다. 좀 대등한 발걸음을 좀 보이고 있고, 이 12월 29일 경주를 하고 지금 4주 만에 나오는데 12월 29일 이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과 지금의 조교 모습을 좀 비교를 하자면 마필의 변화가 좀 왔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문제고, 이번 경주는 그래도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편성 자체가 아주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번마 레이저 그릿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마필이 좀 변화가 왔다면 어느 정도 스타트를 좀 끊어낼 가망이 높거든요. 그러면 선입권 붙여서 갈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현실적인 배터, 실질적인 배터의 입장에서 저배당 공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솔직히 배팅을 포기하는 게 가장 맞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배팅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마필에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레이저 그릿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경주는요,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경주이지만 배당의 메리트를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또는 삼복을 공략해 볼 수 있는 마필도 존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드래곤 펀치, 9번마 패션, 3번마 루비스톤,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레이저 그릿을 추천을 하는데, 결국 이 위에 세 마필은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자체가 뭐 그렇게 형성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당일 현장 7번의 상태 점검을 꼭 하시고요. 7번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그냥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배팅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부경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1강이 좀 존재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1강의 후창마 찾기 경주입니다. 물론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어느 한 마필을 강하게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서 축마를 세운다면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1강이 될 수 있는 말이 이 6번마 그랜드 체이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솔직히 후차권의 마필들은 다 그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쉬운 경주일 것 같은데 후착마 찾기가 만만치는 않고요. 이런 경주가 강축마를 놓고 저배당이 한 4-5개가 빵 뚫리는 그런 경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압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배터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이 6번마 그랜드 체이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역시 하고 있고요. 데뷔전에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최상현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제 서승훈 기수로 좀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어쨌든 이번 경주 이 6번마 그랜드 체이서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솔직히 크게 걸림돌이 되어 보이는 마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7번 게이트에 있는 댄싱보이 정도가 이제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6번마 그랜드 체이서는 선행을 간다면 더 나은 전개도 가능하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편성에서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은 좀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 6번마 그랜드 체이서의 파트너 말로 보고 있는 마필은 이 11번마 드래곤 파이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데뷔전, 아까 이제 1경주에서 설명을 했던 이 10번마 드래곤 펀치가 나왔던 그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제 제이리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1경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나왔던 마필들의 편성이 결코 약하질 않았습니다. 약하질 않았는데, 이 마필, 이 드래곤 파이어가 발주가 잘 안 됐죠. 근데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4차까지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인데, 자, 지금 11번 게이트로 나와 있거든요. 자, 11번 게이트가 불리한 건 사실인데, 드래곤 파이어의 전개, 지금 그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전개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외곽에 나와 있는 게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아까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주로를 보면 안쪽 주로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11번 게이트 드래곤 파이어를 가지고 진겸 기수가 초반 기본적인 스타트만 된다면 3,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 외곽에서 추입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6번과 11번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조합을 만약에 깬다면 7번마 댄싱보이인데, 카우보이 칼의 자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데뷔전 8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죠. 그때 앞선을 나왔었지만 바로 밀리면서 뒷걸음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의 공백을 두고 11월 달에 휴양 복귀 전에 나와서는 순발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직전 경주였죠. 12월 29일 불량주로 경주에서 어쨌든 순발력을 보이면서 끈끈하게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물론 1착마와 착차는 좀 있었습니다. 2초 차이니까 거의 10마신, 12마신 정도 차이가 났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좀 많은 착차를 보이면서 이착은 했지만 인기순위 9위에서 기습선행을 갖고 버텼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도 역시 이 7번마 댄싱보이의 작전은 기습입니다. 기습. 결국 기습 선행을 가야 되는데 6번마 그랜드 체이서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댄싱보이가 기습에 성공한다면 직전 경주처럼 버틸 수도 있지만 경합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모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6번, 11번의 조합에 어떤 위협 요소는 될 수 있는 마필이지만 강하게 보긴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번마 비과일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크리솔라이트의 자마입니다. 이 크리솔라이트의 자마들을 글쎄요, 이제 앞으로는 좀 간간히 좀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좀 성적들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비과일드는
직전 경주 3착을 하기는 했는데 크게 특징이 있지는 않았어요. 크게 특징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좀 변화를 주면서 마필이 좀 상승세 데뷔전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좀 관심권에는 둬야 되는데 뭐 현장에서 이 현장 체크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경주 4도 추천에는 이 비과일드 넣지는 않을 건데 이 맛필은 한번 현장에서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맛필은 이 2번마 드림웨이입니다. 이 맛필이 지금 휴양 복귀전입니다. 22주 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출주 주기가 좀 짧은 맛필이나 아니면 휴양 복귀전에 나서는 맛필들은 좀 능력마라 하더라도 좀 지켜보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2번마 드림웨이는 제가 좀 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냐면 한센의 자만데 게이트에 입점을 안 왔다라는 거죠. 2번 게이트.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에서 뭐 휴양의 여파 이런 거는 솔직히 크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드림웨이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에 복병권 내지는 약간 비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권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6번마 그랜드 체이서와 7번마 댄싱보이 그리고 뭐 김혜선 기수가 기승한 9번마 슈프린킨 정도가 선행 경합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외곽 쪽의 마필들이 서로 견제를 할 때 암게이트에서 게이트의 유리함을 안고 송교인 기수가 기습 선행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능력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뛰는데 앞선을 점령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장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양 복귀전이긴 하지만 이번마 드림웨이의 전개에 의한 입상 가능성도 좀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결론적으로는요, 6번마 그랜드 체이서와 11번마 드래곤 파이어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조합을 깨러 갈 수 있는 마필도 존재를 하는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고요. 자, 그래서 입상 가능마로요. 저는 이 6번마 그랜드 체이서, 11번마 드래곤 파이어, 그리고 7번마 댄싱보이,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드림웨이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인기마 경주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복병마인 2번마 드림웨이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5군의 1800m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좀 부진마 경주. 그러니까 보통 이 국산마 5군이면 뭐 1200, 1300 좀 단거리가 많고 그렇지 않은 1400인데 1800에 출전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순발력에선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위군에서 순발력에 자신이 없다면 부진마 내지는 기복마로 빠질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데, 자, 이번 경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혼전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1800m라는 경주 거리를 자기만의 전개로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 뭐 거의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거리 적응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은 어느 마필이 전개를 잘 풀어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마필의 능력 자체는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3번마 더 베스트 에버, 4번마 아스틴 마린, 5번마 럭키밴드, 7번마 위드스타, 그리고 10번마 체스88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사전 예상에서 보는 인기마들일 겁니다. 뭐 번호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이 마필들이 어울려져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자, 3번마 더 베스트 에버가 직전 경주 1800m에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 전개 후에 버티면서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이때 뭐 위드스타라든가 답터 캡틴, 뭐 아임 킹이지 뭐 이런 마필들이 같이 뛰었던 편성이고요.
이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죠. 직전 경주에 비해서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고, 어쨌든 부경의 1800이 서울의 170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서 게이트에 이점이 있으니까 선행을 나간다면 좀 좋은 전개가 가능한데, 만약에 선행의 경합 상황에 빠진다면 저는 이 부담 중량이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가망이 있다. 그래서 인기 마필이기는 하지만 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4번마 아스틴 마리는 또 서승훈 기수입니다. 제가 지금 1경주, 2경주를 다 서승훈 기수를 추천을 했는데 3경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스틴 마린 카우보이 칼의 잠하고 3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조금은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이 마필이 데뷔 이후 별로 그렇게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죠. 근데 직전 경주 1600m 역시 부진마 편성이라고 봐야죠. 부진마 편성 1600m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때 좀 앞선 전개를 했는데, 자, 이 아스틴 마리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제가 지금 조금은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세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여줄 걸음이 남았다라는 거.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교가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강조교로 어떻게 보면 좀 승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하는 마필. 그리고 어차피 이번 경주 빠른 선행마가 없다면 빠르게 앞선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5번마 럭키밴드는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9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을 좀 차지한 마필인데, 착순권에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들어오고 있는데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럭키밴드는 어떤 마필과 싸우느냐, 다시 말하면 편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채찍에 대한 반응도 괜찮고요. 자, 이 마필이 레이팅 35로 지금 꽉 찼습니다. 직전 경주 국산마하고는 1800m의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레이팅이 꽉 차서 35. 차라리 이때 좀 레이팅을 더 받아서 4군으로 갔어야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부담 중량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57을 달아야 되는데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g의 감량으로 55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 대비한 어쨌든 직전 경주 우승을 했다라는 상승세도 있고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는 마필, 그리고 편성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근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 이 7번마 위드스타는, 자, 정도윤 기수가 금요일 날 감기 몸살로 기수 교체가 됐는데, 일요일 날은 어느 기수가 기승을 할지, 아니면 정도윤 기수가 그냥 다시 기승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그리고 제 컨디션으로 이제 기승을 한다면 조금은 더 좋게 봐줘야 될 마필인데, 기수가 과연 어떤 기수로 교체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배팅권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는 마필인데, 자, 이 위드스타는 기본적으로 발주가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발주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마필인데, 발주가 좀 되기만 하면 어쨌든 막판 뚝심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저는 이 7번만 위드스타는 초반에 좀 결정이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3, 4코너 돌아가는 시점에서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면 이 7번마 위드스타가 막판 뚝심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인데,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막판 뚝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서울경마 설명을 할 때 이 퍼지자마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퍼지자마가 제대로만 훈련이 되면 상당히 근성도 있고 뚝심도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재미있는 승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지의 자마들이 좀 선전을 하면 재밌는 경주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기승 자체가 그렇게 뭐 쉬운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자 7번마 위드스타도 그래서 결국은 당일 변수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현장 상태 꼭 살피셔야 되고요. 인기권에서는 살짝 밀려 있죠. 살짝 밀려 있는데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10번마 체스88입니다. 요즘 뭐 김혜성 기수 무섭죠. 어떤 말을 타도 다 끌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체스88이란 말은 막판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을 보여줄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바닥에 납작 엎드릴 때도 있는데 자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그리고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면 저는 사코노 이후 막판 직선 주로에서 아마 김혜선 기수가 체스88을 가지고 그냥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한 말모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온다면 저는 10번마 체스88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뭐 닥터 캡틴, 그리고 유현명 기수가 뭐 BK 헌터, 뭐 이런 마필들도 안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마필의 능력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 구도의 편성이다. 이 점은 감안하시고 배팅에 좀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체스88, 그리고 5번마 럭키밴드, 4번마 아스틴 마린,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 7번마 위드스타인데 이 7번마 위드스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장에서 기수가 누구로 바뀌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번 경주는 뭐 사군마들답게 단거리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질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뭐 사전 인기도에서 보면요. 뭐 1번마 파이널 7, 3번마 플라잉 칸, 10번마 웨이팅 포유, 11번마 넘버원 픽,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사전 인기도에서 조금 앞서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1번마 파이널 7, 지금 11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 뭐 좋은 성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나쁜 성적도 아니고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제 6월 23일 경기 이후에 장기 휴양 후에 최근 휴양 복귀 전 2경주를 치렀는데 아직까지는 전의 모습을 완벽하게 찾았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 2경주의 모습만 놓고 보면요. 근데 이번 경주 이제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게이트에 2점을 안았죠. 그리고 조교를 상당히 좀 강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순발력도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이긴 한데 솔직히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의 2점으로 좀 강하게 앞선을 좀 노릴 것으로 보이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만 플라잉카는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이제 3세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세에 있는 마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뷔전에서 뭐 컨트롤러, 닥터리치 이런 마필들과 싸웠던 마필입니다. 2연승을 거두고 직전 혼합 4군 승군전에 나왔는데 예상외의 부진이었죠. 앞선을 가고도 끝걸음이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기수를 이제 유현명 기수로 교체하고 나옵니다. 어쨌든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이고 근성을 갖고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대비해서 이번 경주의 편성이 뭐 많이 약해졌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해졌냐? 그것도 아니죠. 적당한 지금 편성이기 때문에 자, 유현명 기수가 이제 3번 게이트에서 저는 초반에 너무 서두르지 않는 전개,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앞선의 마필을 보내주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좀 뒷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마 웨이팅 포유는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 싸움을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마체가 좀 작다는 단점이 좀 있죠. 자, 직전 국산마 4군 경주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해서 막판에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서부 빅스텝이 금요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상당히 좀 강편성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그 말을 이긴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도 좋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죠. 그러니까 마체형이 크지 않은데 부담 중량이 지금 3.5kg나 올라갔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근성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이 경주 조건 자체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만 넘버원 픽. 제가 1, 2, 3경주를 다 서수훈 기수를 추천을 했는데 또 서수훈 기수입니다. 근데 오늘 서수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 중에서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한데 이 11번만 넘버원 픽이 입상 확률이 가장 떨어지는 마필처럼 보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조교가 좀 너무 약해 보이고요. 일단 이 마필은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전이 승군전이었는데 저는 이 4군에서 몇 번의 경험은 조금 더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외곽에 있는 인기마 두 마필 10번마 웨이팅 포유와 11번마 넘버원 픽은 좀 위험한 인기마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고요. 제가 대안으로 보는 마필은 두 마필이 있습니다. 일단 4번마 스카이로 그리고 9번마 아너칼 이 두 마필을 저는 좀 대안으로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이 마필은 이 스카이로호 레이스데이에 잠하죠. 직전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경주였죠. 지난주 일요일 경주에서 이제 마지막 10일 경주에서 1, 2착을 차지했던 맙 레전드 데이하고 마이티고 두 마필이 1, 2착을 차지를 했는데 두 마필이 다 이 레이스 데이의 자마들입니다. 레이스 데이의 자마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스카이로우도 데뷔전에서 이제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초반 앞서는 붙였지만 막판 끝걸음이 많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고 2.5kg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은 장점이 좀 생긴 거고요. 어쨌든 안게이트 쪽으로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견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최은경 기수 부담 없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는 전개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좀 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번 경주 만약에 3번마 플라잉 칸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1번마 파이널 세븐이 나가고 4번마 스카이로우가 바로 어깨 짚어 나가는 그런 전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개가 좀 흐트러진다면 이 9번마 아너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당일 정도윤 기수가 기승하느냐 안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기습 선행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특히 외곽에서 이 기습 선행을 잘하는 마필이고, 뭐 순발력 자체도 당연히 좀 빠른 마필이지만 밀고 나오는 힘도 되게 좋은 마필입니다.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200m 경주거리 선행을 가면 버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마 이 9번마 아너칼도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텐데 외곽에서 좀 휘감고 나올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통하는 걸음은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좀 2주 만에 출전을 했다라는 거죠. 이 출전 주기를 좀 빨리 갖고 오는 마필들은 글쎄요, 뭐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워서 좀 빨리 가져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현장 상태에 따라서 이 아너칼이 상태가 좋아 보이면 복병권에서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에 좀 붙여뛸 수 있는 마필들 선에서 판가름이 날 가망이 높고요. 외곽에 있는 인기마 두 마필이 좀 위험 요소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한 인기마를 뒤로 돌리고 복병마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배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플라잉칸, 9번마 아너칼, 4번마 스카이로호,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파이널 세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 서울 경주에서 사전 예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일 7경주였나요? 7경주 출전하던 2번마 세강 파이터, 그리고 마지막 경주였죠. 마지막 경주에 출전했던 7번마 나올 스나이퍼와 4번마 럭키선. 이 마필을 설명을 할 때 노는 물이 달랐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 어떤 편성에서 싸움을 했고 경합을 했느냐,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뭐 이번 경주도 또 꼭 그렇게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법은 없는데, 자, 이 부경 5경주 1600m 경주에 출전하는 이 10번마 글로벌 태양, 이 마필은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노는 물이 좀 달랐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물론 직전에 이제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했다, 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전 경주에 싸웠던 마필들도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대상 경주만을 빼고 나면 다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한 가지 문제는 또 서수문 기수죠. 지금까지 부경 일요일 지금 5경주를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네 번째 또 이서수문 기수를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자, 이 마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닌데 막판 뒷심이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어떻게 보면 상위군으로 계속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거리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이번에 이 1600m 경주 거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행마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경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번마 글로벌 대항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지만 저는 충분히 그 나머지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 경주의 그 인기마들을 보시면요, 이 6번마 와이즈킹, 그리고 11번마 세븐드래곤, 이 두 마필이 지금 인기마입니다. 자, 일단 6번마 와이즈킹은 지금까지 2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다 한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작년 1월 달에 나와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장기 휴양을 하고 휴양 복귀 전에 나와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뭐 이것도 진기록이죠. 1월 달에 우승, 12월 달에 우승. 그리고 이제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5세가 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 자체는요, 결국 4세, 23년 1월 달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4세에 데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낄 게 없는 마필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비록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편성 자체는 글로벌 태양을 제외하고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또 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주 서승훈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거든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선의 말모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자 11번마 세븐드래곤이 지금 이번 경주에 좀 인기 마필입니다. 5번을 나와서 이제 2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고, 직전 승분전이 3연승 도전이었는데 여기서 좀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수가 또 바뀔 것이냐, 정도윤 기수가 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 마필은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위험하게 보고 있냐면 이 마필이 연승을 거뒀던 이 두 경주를 보시면요,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한평 이즈백 직전 경주 세븐 드래곤이 이겼던 이 한평 이즈백이 지금 5번 게이트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사전 예상에서 이 한평 이즈백은 추천을 안 할 생각이거든요. 자, 그 마필과 거의 착차 없이 들어왔습니다. 히어로 제인과도 좀 착차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세븐 드래곤이라는 마필이 진짜 좀 이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막판 뚝심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전개 자체도 조금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븐 드래곤은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4번마 스타데로가 이마필도 부진의 늪에서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도약의 발판을 좀 마련한 마필이고, 선행을 간다면 조금은 더 버틸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이 스타데로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마필은 이 6번마 와이즈킹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와이즈킹은 선행을 그렇게 고집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따라가는 전개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준호 기수 입장에서는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00m 경주 거리가 선행마들한테 유리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4번마 스타데로의 전개도 선행만 초반에 잘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좀 복병마로 보는 마필이 3번마 판타스틱 우먼입니다. 이 마필은 약간 좀 도깨비 같은 마필이죠. 강한 면모는 없는데 언제든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11월 12일 경주에서 인기 7위 마필을 가지고 김혜선 기수가 뚫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막강 탄력을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 경주에서는 인기마가 돼버렸는데 뚫고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제 최시대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다. 이 점이 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인데, 결국 이 판타스틱 우먼은 꾹 참고 가다가 이 10번마 글로벌 태양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개가 나왔을 때 판타스틱 우먼도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갈 수 있는 마필, 이 3번마 판타스틱 우먼이 배당의 메리트도 어느 정도 좀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장래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편성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나오는 마필들은 좀 잘 지켜봐 두시면 앞으로 이 마필들이 상위군에서 좀 활약을 할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글로벌 태양, 6번마 와이즈킹, 4번마 스타데로,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판타스틱 우먼,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저배당이라면 저는 솔직히 복병마인 이 3번마 판타스틱 우먼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그 12월 24일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들이 대거 또 동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번마 스피드형,
3번마 캡틴 양키, 그리고 5번마 얼라이브 캡틴, 7번마 마하타이탄, 9번마 소모치고, 10번마 크레이지 컨티. 자, 이렇게 6마필이 12월 24일 경주에서 같이 자웅을 겨뤘던 그런 마필들이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좀 갖고 있는 경주인데, 결국은 그때 뛰었던 마필들이 또 뭐 선전할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브레검은 점핑 출전이죠. 왜 출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천을 한 마필이고요. 자, 이번마 스피드 영은 이 마필도 역시 노는 물이 달랐죠. 그래서 직전 경주에 어떻게 보면 뭐 착차가 그렇게 많이 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여유 있는 우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와 좀 달라진 뭐 조건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부담 중량도 동일하고요. 달라진 조건이라고는 기수가 이호식 기수에서 유연면 기수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스피드 형은 원래 유연면 기수가 타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진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강축이 될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피드 형이 입상에 실패를 한다면 그게 이변인 거죠. 스피드 형이 입상을 하면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런 편성이고요. 3번마 캡틴 양키는 이게 발전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교 모습을 봐도 역시 시원한 발걸음은 없습니다. 자, 4번마 판타스틱맨, 상당히 발전 기대치 높았던 마필이고 어쨌든 1등급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음은 냈었던 마필이고, 작년 이제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이제 느닷없이 출전을 했죠. 왜 출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조금 뭐 휴양 아닌 휴양을 하고 나왔던 마필이고 출주 주기가 좀 왔다 갔다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6주 만에 출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정상 주기로 돌아왔다. 여기에 5kg의 감량 이점까지 지금 안고 있고, 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앞선에서 전개하면서 좀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보면 판타스틱맨 입장에선 상대는 좀 약해졌죠. 스피드 형을 제외하고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판타스틱맨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거고요. 자, 5번만 얼라이브 캡틴은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1등급에 왔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죠. 이 마필도 역시 점핑인데 출주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좀 부담을 하나 덜은 마필입니다. 자, 6번마 닥터 테이크가 작년 부산 마지막 경주였죠. 마지막 경주에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조현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1군으로 승군을 한 거죠. 1군 승군전에 지금 나서서 부담 중량은 상당히 낮아졌는데 상대는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은 할 수 있겠지만 입상권 후보로까지 보이진 않고요. 7번만 마하타이탄은 최근 들어서 마필이 좀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스피드 0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부담 중량은 직전 경주보다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조교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면 여전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판타스틱 로드도 또 점핑입니다. 왜 이렇게 점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거리 경주가 없다 보니까 하이군의 마필들도 장거리 경주 찾아서 오는 마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1등급 경주에 찾아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자, 소모치고가 직전 경주에 선전을 했죠. 3착을 하면서 이 마필이 좀 아직도 통하는 걸음이다. 그러니까 일반 경주에선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를 보여주는 마필인데, 글쎄요, 직전 경주 3착을 했다고 또 이번 경주 3착까지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직전 경주에 의외로 좀 고전을 한 마필이 10번마 크레이지 콘티입니다. 크레이지 콘티라는 마필은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통할 수 있는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적인 걸음을 좀 보이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추입 타이밍을 이성재 기수가 조금 늦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소모치고에 이어서 4착을 했는데, 자, 이번에 또 서승훈 기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의 10번마 크레이지 콘티는 복병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서수근 기수라 하더라도 또 추천을 할 건데, 이 크레이지 콘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지금 보여준 성적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 경주 중하 편성이라면 언제든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킹 오브 글로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좀 뭐 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도 좀 사라졌죠. 더 이상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세 마필입니다. 자, 결국은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스피디형, 4번마 환타스틱맨, 7번마 마하타이탄, 그리고 북병마로 10번마 크레이지 콘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